Let's go!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청일전쟁까지 중요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세 사건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동학농민운동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안팎으로 위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세도정치와 삼종의 문란으로 밀란이 자주 발생했고, 밖으로는 외국 상선의 잦은 출몰과 천주교의 확산으로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농민들은 도참사상이나 미륵신앙, 서학 등에 의지했습니다. 안팎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몰락 양반의 후예인 최재우는 1860년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동학의 평등사상과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은 민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아 탄압을 많이 받았고, 최재우는 혹세무민한다며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대 교주 최시영의 노력으로 동학의 세력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고부밀란은 동학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하게 정하기 위해 전봉주는 농민군을 이끌고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를 내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후 곡식을 풀어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10여일간 관할을 점령했다가 해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탄압을 하면서 밀란은 곧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전봉주는 전라도 무장현으로 옮겨 봉기합니다. 1차 농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고부군 백산에 진을 쳤습니다. 전봉주는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내용의 경문을 띄우고 농민들을 규율하기 위한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동학은 사상과 조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봉준을 비롯한 지식인들도 동학의 가담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와 항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위기에 몰린 정부는 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합니다. 청이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텐친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정부는 청과 일본의 충돌을 우려해 농민군과 화약을 모색했습니다. 농민군 역시 사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정부군의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개혁안도 제시합니다. 정부군은 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 중 일부를 중앙에 보고했고, 농민군의 신변 보장을 약속하는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1차 봉기는 일단락됩니다. 전주에서 물러난 농민들은 자기 고을로 돌아가 집강소라 불리는 농민 자치기구를 두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고쳐갔습니다. 정부도 조세행정을 고치고 탐관 논리를 내쫓으며 신분제를 폐지하는 등 농민들이 요구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한편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고,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적극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이에 농민군은 다시 봉기를 했습니다. 농민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 양반들로 조직된 민보군에 맞서 싸웠지만 우금치 전투 등에서 패배하고 전봉준 등 지도부들이 체포되면서 항쟁은 끝이 납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봉건 투쟁입니다. 농민군은 노비문서 소각, 천인대우 개선, 토지의 평균 분작 등 봉건체제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경제면에서 높은 혁명성에도 불구하고 개혁 대상을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권기로 한정했습니다. 즉, 조선 왕조나 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반외세 투쟁입니다. 농민군은 일본을 비롯한 외세 침략을 저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농민군은 안으로는 봉건적 지배계급과 밖으로는 외세에 대항해 싸웠지만
결국 두 세력의 연합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의병항쟁에 영향을 주는 등 한국사에서 동학농민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동학농민혁명의 법정 기념일이 5월 11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은 황토현 일대에서 농민군과 관군이 벌인 최초의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농민군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개인 간에는 정도 있고 의리도 있을 수 있지만 국제 질서는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으면 상대에게 무언가를 줘야 합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찾는다면 당장은 편할지도 모르나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